문제점으로 본 사업계획서 기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창업을 결심한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창업자들이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보지 않았고 그리고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잘 쓸 줄을 몰라요. 게다가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사업계획서 템플릿은 굉장히 난이도 있는 사업계획서 템플릿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웬만한 전문가들도 다소 쓰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문제는 창업자들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전문가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이라든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방법과 기준과 자신들이 평가하는 그 측정 내용들이 있는데, 방법도 있고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는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주장만 합니다.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결론만 딱 나와요. 결론만 나오면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믿음과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대부분 그 심사위원이라든지 평가위원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내용들은 그 사람들에게 신뢰나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어떤 주장과 팩트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가 없다는 건데, 팩트라고 할지언정 그 팩트를 정말 그 어떤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앞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근거가 대부분 굉장히 빈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 추론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나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그 아이템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창업자들이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 분야들이 많아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분야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쓰든지 아니면 난이도를 낮춰서 쓰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둥글게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심사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캔들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캔들이라는 제품은 여성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계속 캔들이라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좀 연령대가 있거나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도 가끔 들어오지만 연령대가 좀 높아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도 들어오지만 연령대가 좀 있으십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이라는 제품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캔들의 수요는 여성 고객층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남성들은 이 캔들이라는 걸 잘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 캔들 하면서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캔들은 그 방향제의 한 종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이번에 최근에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전체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자기 사업 아이템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화하고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제 블로그에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독성.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1차로 어떤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좌측에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독성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이랑 이제 우측은, 야, 이건 뭐냐. 할 정도의 가독성도 없고, 일단 내용 자체가 보기 싫어요. 저도 너무 보기 싫어, 이런 건. 나도 바쁜 사람이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재미없는 내용을 보겠냐고요.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것들을 평가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저기 저기가 있는데 저기가 뭘까? 하여튼 저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바빠요. 심사할 그 창업 계획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빠르게 편리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대부분 거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우측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독성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통계가 문제예요. 통계가 일단은 딱 통계를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한참 들여다봐야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알 법하지만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뭔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 통계가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 심사위원이 무슨 뭐 텔레파시로 내용을 주고받아? 이거 보면 알겠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쉽게 표현할 수 있게끔 자기가 다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이 통계가 여기 왜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한다고 해요. 내가 치킨집을 하는 A 지역에 뭐 그 치킨집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어떤 치킨을 판다든지 선호도는 어떤지 뭐 직장인들 얼마인지 뭐 유동인구가 얼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런 치킨집에 하려고 한다. 뭐 첫 번째로 다 양념만 판다. 그럼 난 간장치킨이라든지 뭐 후라이드를 팔겠다. 그럼 양념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치중해 있다. 그 소비자 뭐 분석을 해봤더니 소비자들이 간장치킨 너무 좋아하는데 간장치킨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리고 그쪽이 이제 뭐 회사 근처라서 회사원들이 많아. 그래서 회사가 끝나고 나서 뭐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갈 데가 별로 없어요. 호프집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호프 기반으로 해서 뭐 치맥 뭘 먹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뭐 통계표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면은 이거 뭐 내용이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내용적인 부분들을 뭐 결론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딱 봤을 때 있어는 보이지만 이제 기획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사업계에서 기획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뭐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템플릿 자체가 이런 절차와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약간 복잡하게 막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저기
들쑥날쑥하게 집어넣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 패턴 안에서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창업 아이템 소개를 해요. 근데 당신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해봐라. 그게 이제 현안 분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라고 하죠. 시장 조사도 하고 자기 뭐 경력 사항도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뭐 장점을 봐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게 추진하게 됐다는 어떤 근거 자료죠.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가 현안 분석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근데 이게 사업성적인 부분들도 어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스토리 기반의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업을 하게 됐구나. 역량이 있네. 이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역량이라든지 인프라가 있구나.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 부분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안 분석이 약간 이제 좀 더 크게 가면 뭐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만 그 수준까지만 해도 굉장히 퍼펙트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안 분석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현안 분석 내용을 이렇게 쭉쭉쭉 써서 주면은 이제 창업 교육이라는 거 이런 걸 받으시는 이제 창업자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왜 수업 분석은 없나요? 또는 뭐 사피 분석, 뭐 STP 분석 뭐 이런 내용은 왜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정말 그냥 좀 약간 교육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좀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안 분석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분석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건 아까 소위 말해서 결론이에요. 결론만 딱 내용이 나온 거고 그거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어떤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그 프레임에만 딱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학 분석이라는 이런 것들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추진 전략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용어가 추진 전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추진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따지고 들고 시작하면 뭐 정신 없습니다. 근데 저는 추진 전략이라고 할게요. 추진 전략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래 그 사업성 좋아 네 아이템 독창성 있어 뭔가 있어 보이고 그거 그래 좋다 근데 너 그거 사업해서 사업화 시킬 수 있어? 네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거 만들어낼 수 있어? 그거를 여기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 아이템이 좋아도 그 창업자가 그 아이템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든지 그 사업적인 능력이 없어요. 뭐 CEO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기술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경험도 없어. 그냥 막무가내로 던진 거야. 아이템은 좋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해본 경험도 없고 딱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쟤한테 딱 이 정도 금액만 제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딱 지원을 해주면은 저는 이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겠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추진 전략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기대 효과예요. 저는 기대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투자 대비 효과, 뭐 ROI,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대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약간 구조화시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더 간소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기대 효과는 뭐냐면 그래서 네가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얼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냐.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돈을 못 벌어요. 수익이 없어. 그럼 지원하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걸 왜 합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게 있어서 돈이 벌려야지만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 그런 사업자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사업 성과로 판단을 할 때 어떤 그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을 성공해서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성공이라고 하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정신없습니다, 저도. 자, 저는 지금 이제 이거를 한 네 가지 구조로 분류를 했어요. 뭐 사업 아이템 소개, 현황 분석, 추진 전략, 기대 효과. 이 네 가지 안에 틀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스토리 기반의 어떤 내용들이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근거 자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통계 자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통계, 자기만의 기발했던 어떤 뭐 아이템, 뭐 분석된 자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 전략에는 뭐 마케팅 전략부터 시작해서 뭐 판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추진 전략에 놓친 부분이 뭐냐면은 그 그래서 네가 만들었지.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팔 건데? 그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실하게 팔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근거적인 자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이라는 데 보면은 뭐 온라인 마케팅, SNS 마케팅, 어떤 마케팅, 신문 마케팅, 뭐 이거 마케팅만 하겠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 그거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제 제품 뭐 이마트에다 납품하겠습니다. 말로는 쉽지. 이마트에 납품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심사위원들 다 알아요. 이마트에 납품하기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뭐 이마트에 납품하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케팅 전략은 높이 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 야, 저렇게 마케팅? 확실하네. 수익성? 야, 저렇게 판매하면은 확실한 수입 루트라든지 수익 구조가 있네. 그러면은 이제 뭐 100% 거의 뭐 사업계획서 통과해서 창업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설계를 하냐 못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계획서의 뭐 퀄리티라든지 어떤 뭐 성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창업자분들이 이거를 설계하기 굉장히 쉽지 않죠. 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 약간 이제 뭐 씁쓸한 부분들이 많죠. 자,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뭐 이런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